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절 때문에 2주 만에 뵙게 됐습니다. 자, 이제 감각이 떨어질까 걱정하면서 다시 출발합니다. 오늘 정규 수업은 334페이지부터 출발인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중요하니까 앞부분 했던 거 살짝 복습하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페이지를 여기 펴놓습니다. 교재 314페이지부터 가겠습니다. 자, 314쪽부터는 지난번 수업에서 진행이 되었지만 가볍게 필기하지 마시고 확인하면서 복습하면서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314쪽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데 신고해야 되는 물건 4가지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뭐를 신고해야 됩니까? 부동산에 대한 토지의 매매 계약 그리고 건물의 매매 계약이니까 한마디로 부동산을 매매하면 신고합니다. 자, 옆에다가 위반 시 500만 원 과태료 하나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수업에도 강조했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제에 관련되는 제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500만 원 과태료 탁 찍으면 80%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각을 500 잡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신고해야 됩니다. 권리가 뭐냐? 그러니까 박스 밑에 동그라미 1번 위 8가지 법에 따른 공급계약 신고 대상입니다. 공급계약 동그라미 되어 있고 그 8가지 법을 익히셔야 되는데 만만치 않죠, 사실. 그래서 옆에다가 건축법 하고 들어오면 X다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찾아내시면 8개를 다 암기하는 것하고 같은 효과잖아, 그죠? 건축법에 의한 공급계약이라는 건 없다. 2번 위에 8가지 법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를 분양권이라고 분양권도 매매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마지막 입주권 신고 대상. 그래서 크게 4가지입니다. 주목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중요합니다. 첫째, 뭐를 매매하면? 부동산을 매매하면. 두 번째, 8개 법에 따른 공급계약 신고 대상입니다. 8개 법에 따른 입주권 신고 분양권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2개 입주권도 신고 대상이다. 크게 4가지죠. 신고 대상 물건 잘 보시고 역시 오른쪽 315페이지 상담 신고 대상 계약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매매만 신고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이번에 이제 6월 달부터는 전세, 임대차도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는 매매만 신고한다. 이걸 일단 잡으셔야 되고 시험에서 빠질 수 없는 것 2번의 첫째 줄 언제까지 신고해야 됩니까? 체결일로부터 30일 내로 신고해야 된다. 100% 시험에 나올 거다 예고해 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60일에서 30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체결일로부터 30일 어디 가서 신고해야 됩니까? 하니까 3.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우리는 이를 신고관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서울 강남에서 중개업을 하는데 제주도 땅을 사고 팔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어디 가서 신고해야 된다? 제주시에 가서 신고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잘 잡으시고 자, 그러면 서울에서 중개업을 하는데 제주도까지 가서 신고하는 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직접 신고하는 것을 방문 신고라고 인터넷으로 하는 것을 전자문서로도 신고할 수 있다. 덤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덤으로.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건 거의 다 인터넷 신고가 대다수겠죠. 강남에 살아도 강남구청 들락날락거리는 거 안 쉽죠, 그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전자문서로 신고가 일어납니다. 내려가면 큰 2번 신고 의무자. 자, 1번에 1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당사자가 누구지요? 매도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 을이 있겠고 여기 개공사가 중개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 계약이 5억에 매매를 했다. 매매를 하면 신고하라 그랬잖아, 그죠? 그때 신고해야 될 물건이 4가지가 있었다 체크하셨고 자, 그러면 누가 신고합니까? 하니까 개공사 없이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것을 직거래했다 그럽니다. 직거래하면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같이 가서 신고합니다. 개공사가 개입돼 있으면 당사자가 해도 되고 개공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누가 해야 된다? 개공사가 신고합니다. 이런 개념들이 중요하다, 그죠? 그리고 그 내용이 밑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신고사항입니다. 316페이지 하단에 3번 신고사항 찾았습니까?
역시 별표되어 있을 겁니다. 공통신고사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통신고사항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필수신고다 이렇게 이름 고쳐도 정확한 거죠. 자, 그러면 저 물건을 거래했을 때 신고하는데 이 물건에 대한 신고사항, 즉 우리말로 필수 신고해야 될 사항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밑에 박스입니다. 316페이지 하단에 박스. 1번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 인 동그라미 되어 있습니다. 2번 개업 공인중개사도 신고합니다. 중 동그라미. 3. 계약 체결일자 개 오른쪽으로 갑니다. 4번 조건이나 기한 조 신고하죠. 5번 대상 부동산의 종류 종 동그라미. 6번 대상 부동산의 둘째 줄에 소재 지 동그라미. 지번 지 동그라미 합니다. 지목 목 동그라미. 면적도 신고사항이다. 면. 그리고 실제 거래 가격 실가를 보려고 사실 신고하는 건 제일 중요하죠. 실 동그라미 해놓고 자, 저 물건에 대한 무엇을 신고해야 됩니까? 인, 개, 지, 쥐, 목, 종, 면, 실, 조, 중이 신고사항이다. 100% 시험에 나옵니다. 신고사항 반드시 기억하라고 지금 코드를 만들었으니까 주로 앞글자를 땄는데 낯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시거든 하늘 쳐다보면서 한 번만 읽으면 된다 그랬죠. 일주일만 읽으면 됩니다. 뭐라고 읽으셔야 됩니까? 인, 개, 지, 지, 목, 종, 면, 실, 조, 중을 필수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인이 뭐였죠? 매수 매도인의 인적사항, 개, 계약일자. 계약일자가 나오면 중도금, 잔금, 지급은 자동으로 나옵니다. 지, 소재지, 지번, 지목, 종류, 면적, 실거래 가격, 조건과 기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개업 공인중개사도 신고사항이다. 그죠? 인계, 지지, 목, 종면, 실조 중이 신고사항인데 원래 여기에 추가 신고해야 될 것이 들어왔습니다. 추가 신고사항. 그래서 또 별표입니다. 자, 추가 신고라는 것은 오른쪽입니다. 큰 2번. 법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는 이렇게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왔고 거기 법인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합니다. 최근 우리 정부 들어와가지고 문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이런 말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대책이 몇 번 나왔다고요? 지금 25번 나왔습니다. 25차례. 그럼 대책이 25번이나 나왔다는 말은 대책이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니까 25번이나 지금 방법을 내놨잖아. 그죠? 아마 이 정부 끝날 때까지 30번 넘을 거다. 지금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폭등하고 이런 뭐 수급에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데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부동산 투기업자들이 물건을 대량으로 매집해 가지고 가격을 올리면서 판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신고사항이 도입됐는가 하면 법인이 거래할 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도입을 딱 합니다. 그래서 법인이 예를 들어서 미분양된 아파트 한 30% 정도 미분양된 걸 싹 쓸이 매집해 가지고 하나씩 올려가면서 판다라고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법인이 거래할 때는 특별히 신고할 사항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도입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원래 시험에서도 이런 것들은 정부 시책하고 맞기 때문에 안 물을 수가 없어요, 시험에서.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은 인계, 지지, 목, 종면, 실조 중이 신고사항인데 추가로 신고하는 게 들어왔다. 그때 추가 신고는 법인하고 거래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추가가 딱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2번에 법인 동그라미 시켰고 자, 법인이 신고해야 될 것들이 밑으로 쭉 들어오는데 한 장 넘기시면 우리 교재가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31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공통신고 외에 추가로 신고해야 되는 사항, 즉 공통신고사항이 1이라면 더하기 추가 신고사항이 이런 것이다. 표를 보니까 자, 매도인이 개인입니다. 매수인이 누구? 개인입니다. 그럼 이 그림하고 똑같죠? 개인과 개인,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고 판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방금 했잖아요. 비규제 지역에서 6억 이상 주택 줄 거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신고해야 되는 공통사항 외에 매수인은 3번을 더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죠? 그럼 뒷장으로 넘어가서 3번 보시기 바랍니다. 317페이지 하단 법인 외의 자가 법인 외라는 말은 개인이라 이 말이잖아. 그죠? 개인이 신고하는 사항에서 비규제 지역에서 6억 이상 주택인 경우에는 밑에 내려가면 동그라미 1번 자금 조달 계획 및 지급 방식 찾았습니까? 밑줄 딱 긋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동그라미 2번 입주할지 여부 줄 거 놓고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도 신고 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이제 읽어드렸으니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목합니다. 이거 지난번 수업에 다 했던 건데 다시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여러분이 매도인이고 매수인입니다. 개인과 개인이 거래했는데 이 지역이 서울이라고 합시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럼 서울은 전 지역이 투기 과일 지구입니다. 자, 거기서 5억짜리를 사고 팔았다. 그러면 반드시 신고해야 될 거 인계, 지지목, 종면실주종 외에 뭐를 신고해야 된다? 매수자는 나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다. 그리고 들어가서 살 거다, 안 살 거다. 입주 계획도 신고 사항입니다. 여러분, 나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다는 걸 남들한테 이야기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별로 안 하고 싶죠. 동생한테 빌린 돈이다. 로또가 됐는 돈이다. 뭐 이런 말 이야기하기 못 하잖아. 그죠? 하기 싫은 것을 하라는 뜻은 투기 세력이 들어오지 마라.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다. 그 다음에 난 들어가서 살 거다, 안 살 거다. 입주 계획도 신고 사항입니다. 서울에서는 투기 과열 지구니까 5억짜리라도 해야 되지만 비규제 지역에서는 얼마 이상일 때만 하면 된다. 6억 이상일 때만 하면 된다. 지금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자, 개인과 개인이 거래했을 때는 기본상 신고사항 외에 매수자는 자금을 조달했는 계획, 그 다음에 입주계획 신고사항이다. 표가 그래요. 다시 표 봅니다. 두 번째, 갑법인이 매도인입니다. 그럼 매도인이 법인이고 개인이 법인의 물건을 삽니다. 그러면 그때는 금액하고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 대해서 표 찾았습니까? 두째 줄에 모든 주택에 대해서 법인은 뭐를 제출해야 된다? 2번에 1번을 신고해야 된다고. 이 개인은 신고할 필요 없다고 법인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뒤로 돌아가서 2번에 1번 한번 봐요. 자, 교재 317페이지 상담 2번에 1번 법인이 신청할 때는 거기 내려오면 1번 법인의 등기 현황 줄 거져 있죠. 법인이 등기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2번에 기여 상대방이 개인이면 개인의 동그라미 되어 있고 법인의 임원이나 친족인지를 확인하겠다. 그래서 법인의 친족이냐 임원하고 거래했다는 걸 확인한다는 말은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거 확인해 보겠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바로 밑에 니은 거래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거기 2번에 1번만 하면 되니까 법인의 등기 현황에다가 상대방이 법인이면 역시 친척이 임원인지를 확인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 자기들끼리 해먹는 걸 확인해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다시 뒤로 돌아가서 이제 매도 파는 사람의 개인 물건이고 법인이 물건을 삽니다. 자, 법인이 살 때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법인만이 2번에 1번과 2번을 신고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다시 뒤로 돌아가면 2번에 1번과 2번 1번은 방금 했고 2번에 보면 거기 2번에 1번 주택의 취득 목적도 적어야 돼. 법인은 내 뭐 때문에 취득한다. 이 부동산을 취득 목적.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금 조달 계획 및 지급 방식. 그리고 3번 나 임대할 거다 하면 임대 등의 주택을 이용하겠다는 계획도 적어내라고. 그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다? 투기할 사람이 들어오지 마라. 그런 개념이겠죠. 이용 계획까지도 적어내야 됩니다. 자, 하나 더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법인과 법인끼리 거래합니다. 매도인이 갑법인, 매수인이 을법인, 그 법인끼리 거래할 때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매도인 갑법인은 아까 2번, 1번 등기 현황하고 친척인지를 확인하는 것 찾고 매수자 을법인은 당연히 방금 했던 2번에 1, 2번 다 해야 되죠. 이용 계획까지도 신고하라 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 표가 바로 앞에 있는 많은 복잡한 내용이고 이게 막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표 전체를 크게 동그라미 해놓고 이거는 이제 꾸준히 앞으로 익혀 나가셔야 돼요. 오늘 한번 듣고 다 체크하기는 좀 부담스럽죠. 꾸준히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쭉 넘어가면 지난주 수업에서 323페이지를 봅니다. 자, 323페이지가 부동산 거래 신고서고 상단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반드시 작성해 볼 것. 이건 반드시 작성하셔야 됩니다. 작성하면 무조건 한 문제입니다. 323페이지. 자, 신고를 작성을 해보면 잘 안 되는 부분이 생길 거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한 장 넘겨보시면 거기 신고 작성 방법 보이시죠?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작성을 하다가 잘 안 되면 3번은 이렇게 적어라, 4번은 이렇게 적어라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작성 방법 확인하셔야 됩니다. 한 문제가 확인이 됩니다. 325페이지 이렇게 넘어가고 327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327페이지는 법인이 주택 거래할 때는 추가로 신고사항이 들어왔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그 법인의 동그라미 딱 해놓고 감각을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주목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좀 전에 보셨던 거래 신고서 공동으로 신고한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원래부터는 법인이면 하나 더 가져와야 돼. 이게 뭐죠? 법인 주택 거래 계약서 이거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개인은 신고서 몇 장? 한 장. 법인은 몇 장? 두 장. 그래 이해하면 되잖아, 지금. 그죠? 이 신고서에다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 양식이 추가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체크해 놓으시고. 자, 넘어가면 거기 329페이지. 이제 이렇게 신고한 것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교부해 주는데 그 위에다가 언제까지 교부해 줍니까? 지체 없이 교부해 줍니다. 자, 이거를 7일 내로, 3일 내로, 15일 내로 이런 식으로 틀리게 많이 걸었습니다. 그래서 신고 필증은 지체 없이 교부해 주면 이거를 받아서 가면 바로 등기가 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고 필증도 눈으로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해제 등의 신고인데 해제 등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지난주에 했지만 이렇게 거래 신고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5억의 아파트를 매매했으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라 그랬습니다. 5억이면 계약서가 나올 거잖아요. 1월 1일 계약금 1억 지급하기로 하고 예를 들어서 2월 1일 중도금을 3억 지급하고 3월 1일 잔금을 1억 지급하겠다. 계약서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솜씨대로 몇 월 며칠까지 신고해야 됩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언제까지 하라 그랬습니까? 100% 시험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체결일로부터 30일 내로. 체결한 날이 언제죠? 1월 1일이라고 적어놨잖아, 지금. 그죠? 그럼 이날로부터 30일 내로 신고해야 된다. 그러면 언제까지? 1월 31일까지 신고해야 된다는 걸 지금 배우셨다고요. 또 4월 1일 이런 소리 해서 하면 이제 날 셉니다. 그래서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내로 신고를 하는데 저 갑을은 이거를 1월 15일 날 신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런 현상을 무슨 현상? 좋은 현상, 잘하는 현상, 그저 그런 현상, 그죠? 1월 31일까지 신고하는데 이걸 들고 있을 이유가 뭐 있는데 지금 빨리 신고해야지 등기도 할 판인데,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1월 15일 신고했다고요. 뭐를 신고했을까요? 매수 매도인의 인적사항, 계약일자, 소재지, 지번, 지목, 종류, 면적, 실거래가, 필수 신고사항을 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신고를 다 했는데 2월 1일이 되면 중도금이 넘어갔겠죠. 근데 2월 15일이 돼가지고 이 계약이 깨지는 수가 있다 없다? 있지. 중도금이 지급되더라도 계약이 깨질 수 있다 그랬잖아,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신고를 다 해놨는데 중간에 계약이 깨졌어. 그러면 깨졌다고 신고를 해야 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로 법이 바뀐 거예요. 그 전까지는 깨졌다고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자, 중도금이 지급돼서 계약이 깨지면 잔금 넘어갈 일이 없잖아. 그죠? 그럼 잔금 넘어갈 일 없으면 등기 넘어갈 일 없고 등기 넘어갈 일 없으면 소유자가 안 바뀌니까 세금 발생될 일 없고 그냥 원위치 되는 거예요. 근데 찝찝한 사람은 신고하려면 해라. 그래서 신고를 할 수 있다 해서 이번 법에서는 계약이 이렇게 깨지면 반드시 깨졌다고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돌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보세요. 330페이지 제일 상단 동그라미 1번. 당사자들은 당사자의 동그라미 돼 있죠. 거래 신고를 한 후 해당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되면 해제 무효 취소라는 게 깨졌다 이 말이잖아. 그죠? 깨지면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며칠 내로 30일 동그라미 합니까?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돌았습니다. 하여야 한다의 동그라미. 그러면 옆에다가 위반시.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되지요? 500만 원짜리 과태료 감각 잡아라 그랬죠.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더 중요한 거 바로 밑에 2번. 이번에는 개공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개공사 줄 닦고 놓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개공사가 해제 등 신고를 셋째 줄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왔잖아. 그죠? 그래서 비교를 잡으셔야 된다고요.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자, 지금 개공사가 개입되어 있으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반드시 개공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계약이 깨졌다 그랬잖아. 깨지는 것을 개공사가 계약을 깹니까? 가벌이 깹니까? 가벌이 매도 매수인이 계약을 깨잖아. 그죠? 그럼 개공사는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 자기들끼리 계약이 깨졌는데. 그래서 당사자들은 깨졌다고 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에 이렇게 돼 있다고. 그죠? 근데 어차피 매도 매수인이 야, 당신한테 중개 수수료도 주고 했잖아. 저번에 신고했던 그게 깨졌으니까 당신이 좀 신고를 해주세요 하면 그래, 개공사는 신고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한 번은 하야한다, 할 수 있다 이래서 뭐는 할 수 있다고, 뭐는 하야한다고 이렇게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계약을 깨기를 누가 깼다? 매수인이 깼잖아. 당사자들은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근데 개공사는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개공사는 해줄 수 있으니까 안 하더라도 500만 원 과태료 붙이면 안 된다고 거기다가. 그죠? 옆에다가 500 과태료 X까지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개공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해제라는 신고가 정리가 됐다면 이제 한 장 넘겨보시면 중요한 단원이 출발합니다. 교재 334페이지. 이제 이게 오늘부터의 본 수업인데 앞에를 한 30분 동안 지금 복습을 한 겁니다. 자, 334페이지. 이번에는 정정과 변경이라는 단원에 접어들었습니다. 신고를 다 해놨는데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뭐한다? 정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상단에 1번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동그라미입니다. 잘못 기재가 되면 잘못 기재의 동그라미 신고관청의 신고 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자, 신고사항이 인계, 지지, 목 신고사항이죠. 지가 뭐였죠? 소재지입니다. 그러면 강남구 역삼동 19번지가 원래 맞는데 아니 원래 17번지인데 적어낼 때 신고를 19번지로 잘못 적어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고치고 17번지 이렇게 하는 거 보신 적 있죠? 이 도장을 딱 찍어 놓는 걸 정정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 적어낸 것은 정정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처음에 신고를 정상적으로 다 했는데 나중에 달라지면 변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게 뭐다? 잘못 기재가 되면 정정을 한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박스 보면 다음 5가지를 정정을 해주는데 기억, 당사자들의 주소, 방금 주소 고치는 거 보셨죠? 역삼동 19를 17로 고치는 거, 그죠?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니은에 보면 개공사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자, 만약에 이 부분이 시험에 들어온다면 이게 5가지니까 하나를 딱 빼내고 정정할 수 없는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밖에 물을 수 방법이 없잖아.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정해 줄 수 있는 건 5가지를 지금 다 기억하든지. 그죠? 나 이게 힘들다. 그러면 유심히 보시면 좀 별 볼 일 없는 것들은 정정을 해 주는 거예요. 휴대폰 번호, 전화, 상호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럼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중요하고 큰 것들, 크고 중요한 것들은 절대로 정정이 안 된다고. 자, 그러면 옆에다가 이제 답으로 들어올 거 한번 적어봐요. 빈칸에. 여러분이 감각을 살리시는데 계약 일자 적어놓고 계약 일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지. 여러분 알다시피 계약일로부터 30일 내로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예요. 근데 1월 1일로 계약해 놓고는 과태료 나올 때 되다가 다 돼가니까 1월 20일로 정정하겠어요.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옆에 계약 일자 X 적었습니까? 자, 거래 금액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지. 실거래가를 보려고 지금 이 신고를 받았는데 5억으로 신고해놓고 아니 4억으로 정정하겠어. 이런 건 안 된다 이 말이 지금. 그럼 뭐를 느끼셔야 되는가 하면 크고 중요한 것들은 절대로 정정 안 된다. 이 느낌을 가지셔야 돼. 그럼 이게 큰 사항이다. 중요한 사항이다를 느껴보라고요. 휴대폰, 전화번호, 상호 이런 것보다는 중요하다는 느낌이 좀 오죠. 자, 계약일자 X, 거래금액 X, 당사자 성명 적어놓고 당사자 성명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지. 성명 바꾸면 사람 달라져요. 당사자 성명 절대로 정정 안 해줘요. X. 주민등록번호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주민등록번호 바꾸면 사람 달라지잖아. 그죠? 그럼 이런 한 4가지는 정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정되는 거를 기억하든지 답으로 들어오는 걸 체크해 놓든지 그때 감각은 크고 중요한 것들은 정정 안 된다. 그죠? 별 볼 일 없는 것들을 정정해 준다라는 느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정정사항이라면 제일 밑에 내려가면 이번에는 변경사항입니다. 자, 변경은 뭐라고 그랬죠? 정상적으로 신고를 다 해놨는데 나중에 달라지는 거예요. 한번 봐요. 지금 인계, 지지목, 종면, 실조 중 실거래가 신고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5억에 사고 팔았으니까 5억 이렇게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계약금 주고 받았겠지. 자, 그리고 이제 중도금, 잔금을 기다리고 있는 판인데 가격이 설설설설 올라가가지고 이 아파트가 7억까지 올라갔다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갑이라도 계약한 대로 5억에 팔겠어요? 계약을 깨야 되겠어요? 계약을 깨고 계약금 물어주고 7억에 파는 게 훨씬 낫잖아. 그죠? 그래서 을한테 가서 야, 나 계약을 깨고 7억에 팔 거야. 이러면서 깨자. 그러니까 을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 나도 안다. 근데 뭐 물어주고 다시 매수자 찾고 하면 힘드니까 차라리 내가 7억에 사줄게. 그럴 수도 있다 없다? 있겠지.
그럼 정상적으로 계약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사정으로 바뀌어서 7억으로 올라갔는 거죠. 그죠? 이것들은 변경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오른쪽 올라가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기업,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이런 것들을 변경해 주겠다 하고 또 쫙 내려오는데 장난 아니지 사실은. 그죠? 다 암기한다는 것도 쉽지도 않고 암기한다고 또 다 잊어버린다는 것도 이해하셔야 되죠. 받는 건 기억해요. 5번째 거래 가격 변경해 주잖아 봐요. 그건 줄 닦고요. 아까 거래 금액은 정정 안 된다 그랬죠. 방금 금액이 5억에서 7억으로 변경하는 거 보셨죠? 그래서 거래 금액은 변경해 주는구나.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중도금, 잔금 지급일도 변경 받아 주는구나. 보통 아파트 살 때 그죠? 3월 1일 은행에 대출이 나오니까 그날 잔금을 지급하겠어. 이렇게 약속을 딱 했는데 은행에서 야 3월 1일 공휴일이니까 3월 30일로 이틀 늦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잔금 지급일 변경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변경이라는 개념을 보셨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면 시옷 이형이 문제예요. 시옷 이형을 별표 딱 찍어놓고 변경에서는 제일 부담스러운 부분이니까 시옷 이형을 익히시면 이 단원을 다 아는 거라고요. 시옷이 뭐죠? 공동 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은 변경받아 주겠다. 근데 갈로 열고 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러니까 위에다가 적기를 추가 교체 X 적어 놓으셔야 돼요. 제외되는 경우에만 해당되니까 추가 교체는 변경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 더 이형 똑같아요.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은 변경해 주겠다. 근데 갈로 열고 대상 부동산이 제외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랬으니까 옆에다가 역시 추가나 교체는 변경 안 된다. X. 자, 그럼 여러분들은 추가 교체는 변경 X. 이것만 알아도 지금 이 단원이 다 해결이 된다고요. 이게 만만치 않은 내용인데 이걸 그림으로 그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림을 주로 그리지 말고 이해만 맞추습니다. 지금 시옷 이형의 뜻이 뭔가 하면 우리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죠.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고요. 사는 사람 을이 있습니다. 그림을 계속 이래 그리지만 이렇게 그려도 되지 않나요? 파는 사람 갑, 사는 사람 김씨, 이씨, 박씨가 삽니다. 그림을 안 그려서 그렇지 이렇게 그려도 되잖아요. 이거를 뭐라 그런다? 공동 매수했다 그런다고. 그러면 신고할 때 매수 매도인의 인적 사항이니까 매도인 갑, 매수인 김씨, 이씨, 박씨 이렇게 신고를 다 해놨겠지. 그런데 나중에 정씨라는 사람이 야 나도 이거 하는 거 사는 걸로 하자 추가하자 이 말이에요. 추가 아니면 박씨를 정씨로 바꾸겠다. 이거를 뭐라 그런다? 교체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적었잖아요. 추가와 교체는 제외한다 이랬다고. 이렇게 되면 변경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막 그림을 보고 이해하면 좋겠고 안 되거든. 추가 교체는 제외한다. 이형도 똑같아요. 이형 한번 봐요. 대상 부동산이 다수인 경우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요. 우리는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고요. 사는 사람 을이 있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수업을 하지만 이렇게 그려도 되죠. 매도인 갑의 양주에 있는 땅하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하고 구리시에 있는 오피스텔 3개를 을이 사겠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되잖아요. 안 그래서 그렇지. 자, 그러면 신고할 때 매도 매수인의 인적사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을 신고 다 해놨어요. 해놨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니 야 이거 역삼동에 있는 오피스텔도 마저 사겠다. 추가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추가하거나 요거 대신에 요걸로 바꾸자. 이거를 뭐라 그런다? 교체하겠다 이 말이잖아. 그죠? 추가와 교체는 뭐 제외한다 이랬다고. 그러면 다시 신고해야 되지 변경 받아주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에다가 잘 이해 못 하겠거든. 추가 교체는 X. 추가 교체는 뭐 변경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변경 안 되면 어떡하란 말인데 다시 신고해야 돼. 재신고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변경이라는 파트가 만만치 않지만 시옷 이형만 딱 잡아놓으면 돼. 어차피 이 부분을 건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지금 그림 그렸던 걸 이렇게 의식을 해 놓으셔야 돼요. 추가나 교체는 제외한다. 신고 방법 방차 읽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면 336페이지입니다. 거래 해제 등 신고서가 들어왔는데 자, 감각 있는지요? 이 해제 등 신고서 해제되면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그렇게 바뀐 거잖아, 지금 그죠? 해제 등 신고. 근데 개공사는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양식도 한번 보시고 넘어가면 해제 확인서, 변경 신고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341페이지로 갑니다. 자, 341페이지가 뭐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입니다. 자, 지금은 매매만 신고한다고 열심히 배웠는데 주택임대차도 신고사항으로 따라옵니다. 언제부터? 그렇지, 상단에 동그라미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지금 2월 달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건 크게 안 봐도 돼. 현장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한 5월쯤 되면 이제 임대차 계약 신고 그때부터 공부 좀 할 거예요. 내용도 단조로워요. 아주 단조롭고 이건 원래 개정됐기 때문에 시험 지문에서 한 문제거리는 안 되고 한 줄로 흘러갈 거예요. 뭐라고? 주택 임대차 계약도 신고 사항이다. 그러면 맞다. 이 정도. 그죠? 그래서 한 줄 정도 갈 거니까 가볍게 여러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넘어가도 됩니다. 넘어가서 바로 뒤에 가면 이제 342페이지입니다. 위반 시의 제재입니다. 자, 이 위반 시의 제재가 지금 이렇게 한 페이지나 따라 붙었다 그랬잖아. 그죠? 이렇게 한 페이지나 따라 붙어도 여러분이 찾아가는 길이 있다 그랬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위반했다 하면 자동으로 얼마? 500만 원 과태료 탁 이렇게 찍어 놓고 500만 원 아닌 놈만 두 개를 딱 관리하면 된다고. 그죠? 자, 그래서 500만 원 아닌 놈. 첫 번째 342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 3천만 원짜리 과태료 찾았습니까? 과태료 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자, 부동산 거래신고는 위반했다 하면 500.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래신고 30일 내로 안 했다. 얼마? 500만 원짜리 과태료. 40일 만에 신고했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 30만 원 안 했으니까 거짓 신고를 요구했다. 500만 원 과태료.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야, 그거 다 사업으로 신고하는 거야. 조장하거나 방조했다. 500만 원 과태료라니까.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위반했다 하면 500. 딱 정리하시면 80%가 넘는다니까요. 아닌 거 두 개 중에 하나 나왔잖아요. 3천만 원짜리 과태료가 도입이 됩니다. 자, 3천만 원짜리 과태료가 세 개인데 첫 번째,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의 동그라미 해봐요.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계약도 체결 안 됐는데 계약 체결되었다. 이렇게 신고한다고. 이렇게 설명한 적 있죠. 자, 이게 5억짜리 아파트예요. 근데 두 사람이 계약도 하지도 않았으면서 우리 6억에 사고 팔았다라고 신고한다니까요. 6억에. 그리고 또 한 열흘 있다가 다른 사람하고 또 이 아파트를 7억에 사고 팔았다고 신고한다니까요. 그러면 제3자가 뒤에서 딱 보니까 5억짜리가 6억이 되다가 7억이 되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가 6억, 7억 막 올라가고 있다니까 지금. 야, 나 7억 5천이라도 사야 되겠다 하고 7억 5천에 계약하게 해놓고는 앞에 있는 것들은 우리 계약 깨졌다 이렇게 신고해버린다고. 그지? 그러면 5억짜리를 얼마로? 7억 5천으로 옮기는 효과가 있겠죠. 그건 지금 했잖아. 불구하고 거짓 신고하다가 걸리면 3천만 원짜리 과태료다 이 말이에요. 불구 동그라미. 오른쪽으로 가서 2번 거래 신고 해당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놈이죠.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그라미. 3번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까지 줄 땄고요. 이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천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자, 그러면 지금 세 번째 거래 대금 자료라는 건 이거예요. 자, 이 동네 아파트를 보편적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안 살아봐도 저 아파트 대략 얼마다라는 건 대충은 알잖아. 그죠? 또 갑을 외에 다른 사람들은 대략 한 5억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뭐 4억 9천, 5억, 5억 500 이런 식으로. 그런데 갑하고 을은 우리는 3억에 사고 팔았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온다고. 실거래가가. 그래서 실거래가를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5억대에서 거래가 되는데 3억에 신고 들어오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 그죠? 그래서 신고관청에서 어찌하여 그대들은 3억에 사고 팔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매도인이 파는 사람이 빵긋빵긋 웃으면서 매수자가 내 여친이걸 랑요. 그래서 싸게 팔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5억짜리 아파트를 여친에게 3억에 팔면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위반은 그냥 줘도 되지. 그죠? 그래서 내 여친이어서 싸게 팔았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말이 되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여친 증명서를 좀 떼오세요. 이래야 되는데 여친 증명서가 나온다 안 나온다? 이제 심각하잖아. 그죠? 그래서 여친 증명서를 못 떼니까 3억에 주고받았다라는 자료를 가져와 봐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거래 대금을 지급한 증명 자료를 가져와 보라고. 이 자료를 못 가져오면 3천만 원짜리 과태료다.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친이어서 진짜로 우리가 3억에 사고 팔았어. 여친에게. 그죠? 그럼 무슨 자료를 가져가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통장 있으면 통장 사본 가져와 봐라. 송금했으면 송금표, 입금했으면 입금표. 내가 대출 받아서 3억 좋다. 그럼 대출을 나타내는 서류가 있을 거잖아. 그지? 주식을 처분했다. 주식 처분한 서류가 있을 거 아니라. 그지? 뭐라도 자료가 있다니까요. 그 자료 막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극히 상식입니다. 여친 증명서를 못 뗀다는 건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이거 여친 증명서를 구청에 가서 떼나 이러고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여친 증명서를 못 떼니까 송금했다는 자료를 가져와 보라고. 그거를 못 가져오면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를 못 가져오면 3천만 원짜리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여친 사건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된다? 3천만 원. 이거 생각나셔야 돼요. 다음 주 실무 수업 할 때는 남친 사건 또 나와요. 남친하고도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친 사건. 그러니까 3천만 원짜리 과태료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뭐 동반하면 했죠? 불구하고 신고 안 하거나 불구하고 신고 안 하는 자 3천만 원짜리.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다? 여친 사건. 그죠? 그럼 3천만 원짜리 정리됐잖아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이 과태료에 대해서 제재는 무조건 하나가 나오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위반했다 하면 얼마? 500. 딱 잡고 아닌 거 첫 번째 3천만 원짜리 과태료 있는데 3천만 원짜리 과태료 모두 몇 개? 3개. 왜 3개? 3천이잖아. 그죠? 3천만 원짜리 과태료 3개예요. 근데 1번, 2번은 뭐다? 불구하고. 3번은 뭐다? 여친 사건.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로. 대충 크게 부담스럽지 않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취득가액의 5% 과태료 343페이지입니다. 자, 아닌 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과태료는 거기 3번에 동그라미 1번 신고 의무자로서 거짓 신고를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거짓 찾았나요? 거짓의 동그라미.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자 거짓 동그라미. 자,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제재는 전부 500만 원짜리 과태료 딱 잡고 아닌 거 3천만 원짜리 과태료 지금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취득가액의 5% 과태료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 거짓으로 신고한 자. 지금 거짓 동그라미 했죠. 그러니까 이게 한 페이지나 되지만 여러분은 간단하게 정리 쫙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닌 거 두 놈만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취득가액의 5% 과태료는 거짓으로 신고하면 5%입니다. 거짓으로 신고하면 5%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한 주 쉬다 왔기 때문에 감각이 있는지를 한번 물어봅시다. 자, 이게 아파트라고 칩시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로서 5억에 사고 팔았습니다. 그러면 며칠 내로 신고해야 됩니까? 체결일로부터 30일 내로 신고하라 그랬죠. 그래서 40일 만에 신고하다가 적발됐어요. 제재가 뭘까요? 그래요. 500만 원짜리 과태료 30일 만에 안 했으니까 500만 원 과태료죠. 신고를 안 한 자도 500만 원 과태료죠. 30일 내로 안 했으니까. 자, 그런데 5억짜리를 신고하는데 30일 내로 신고하면서 4억으로 신고하다가 적발됐어요. 제재가 뭘까요? 그렇지. 그냥 5%하면 안 되고 5억짜리 신고를 4억으로 하다가 적발되면 거짓 신고한 거잖아. 그죠? 그러면 취득가액의 5%. 취득가가 얼마죠? 5억짜리잖아요. 지금 5, 25, 2,500만 원 과태료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5, 25, 2,500만 과태료. 또 한 번 물어봅시다. 두 사람이 5억으로 계약을 하고 개공사가 신고하러 가는데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하면 얼마짜리? 500만 원이야. 신고 요구하는 자. 그죠? 또는 5억으로 계약해놓고는 4억으로 신고 좀 해주세요 하는 자. 요구하는 자 전부 500이에요. 또 옆에 지나간 사람이 야 그거 다 4억으로 신고한다. 괜찮다. 이렇게 하는 걸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자 500. 됐죠?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쫙 흘러가면서 500 잡아놓고 자 아닌 거 3천만 원짜리 과태료 모두 몇 개? 3개. 왜 3개? 3천이잖아. 3천이니까 3개. 그죠? 1번, 2번이 뭐다? 불구하고. 세 번째는 여친 사건. 그 다음에 취득가액의 5%가 거짓 신고했을 때예요. 그래서 제재도 쫙 다 정리한 거예요. 과태료 부과권자 됐고. 그런데 더 재밌는 내용이 도입이 됩니다. 넘어가면 344페이지. 거기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 하는 거 찾았습니까? 그 감면에 동그라미 해봐요. 그래서 과태료 감면 사유가 나타나는데 참 재밌는 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두 사람이 5억으로 거래했으면 5억으로 신고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두 사람이 입을 맞추면 4억으로 신고해도 된다 안 된다? 되잖아. 우리 두 사람이 내 4억으로 팔았다 샀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거짓 신고를 하면 취득가액의 5%라는 센 과태료를 매겨놨지만 자기들 두 사람이 입 맞추는 데 대해서는 대책이 없잖아. 지금 그죠? 국가가 그걸 다 안다고. 그래서 국가가 이번에 무슨 제도를 도입하는가 하면 배신해라라는 제도를 도입해요. 그 배신하라는 말이 뭔가 하면 지금 동그라미 했죠.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해 주겠다. 이렇게 들었다고. 그러면 자, 두 사람이 거짓 신고해놓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한 사람이 가서 불을 뿌리면 상대방은 반 죽는 거예요. 신고한 사람은 어떻게 되고 면제되고. 그지? 그래서 배반하라라는 법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국가도 머리 많이 쓰는 거예요, 지금. 자, 과태료 감면 사유. 신고 관청은 다음 어느 하나에 따른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자, 감경에 동그라미 해놓고
50% 적으셔야 돼요. 깎아줄 때는 무조건 50% 깎아줘요. 뭐 20% 이런 건 없어. 감경하면 50%. 그 다음에 또 뭐 면제할 수 있다. 면제 동안에 그 밑에다가 100% 면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떨 때는 50% 깎아주고 어떨 때는 100% 면제해 줍니까? 보나마나죠. 두 사람이 5억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막 입을 서로 짜고 4억으로 신고했어요. 근데 매도인이 뻘뻘뻘뻘 가가지고 야, 나 거짓 신고했대 이렇게 확 불을 뿌린 거예요. 불면은 신고한 사람은 100% 면제.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불면은 100% 면제. 그죠? 그러면 이제 불었으니까 을한테 가서 야, 진짜 거짓 신고했나?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지. 물어보니까 조사가 시작되고 난 뒤에라도 그래 하면 50% 깎아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 배신하라는 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주의하셔야 돼요. 두 사람이 계약해놓고 처음에는 서로 마음이 맞아가지고 야, 사업을 하자 해놨다가 하나가 가서 불어 뿌리면 대책 없도록 만들어 놓는다고. 분 사람은 100% 면제. 조사가 시작되고 난 뒤라도 불면은 50% 면제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취득가액의 5%가 세잖아요, 이게. 원래는 이게 거짓 신고는 취득세 3%가 틀렸어요. 근데 이거 국가가 배로 딱 올렸잖아, 5%면. 올려놓고 불면은 깎아주도록 딱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경과 면제 제도가 도입되었다. 요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 걸 수 있는 거, 감경 면제는 알아들었는데, 다음 사항 1, 2, 3, 4, 5, 6, 7을 감경이나 면제해 주겠다. 먼저 불면은, 그래 봐요. 1.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하지 않은 자 가서 먼저 나 신고 안 했다. 이러고 불면은 지는 100% 면제예요. 상대방은 그 다음에 이제 반 죽겠지. 그죠? 그래서 1, 2, 3, 4, 5, 6, 7이 있는데, 그거를 기억하시든지 바로 밑에 주의 한번 봐봐요. 자, 요것들은 감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감경 안 되는 거 1번.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신고를 한 자. 자,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불구라는 글자가 빠졌죠. 거짓 앞에다가 불구 넣어봐요. 불구하고 거짓한 자. 2번.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해제 신고한 거. 불구함 적어봐요. 지금 이 두 개는 전부 다 3천만 원짜리 과태료죠. 그 다음에 3번.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거기 줄 거 봐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우리는 뭐라고 배웠다? 여친 사건. 요거 얼마짜리였죠? 3천만 원짜리였잖아. 그러니까 3천만 원짜리 3개는 자수해도 감경 안 해준다고. 그 다음에 하나. 제일 밑에 4번.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거기 외의 자료. 외에 동그라미 해봐요. 요 외의 자료는 원래 500만 원짜리 과태료거든. 그죠? 요거는 네 가지는 불어도 감면 안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불어도 감면 안 해주는 거 네 가지만 알면 위에 있는 7가지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수하더라도 감면해 주지 않는 게 4개예요. 첫째 뭐죠? 불구하고 거래대금 자료. 요게 얼마짜리다? 3천만 원짜리 과태료. 그 다음에 500만 원짜리 과태료 중에 거래대금 지급 장면 자료, 외의 자료. 외의 자료는 요거는 얼마짜리? 500 과태료거든요. 그래서 요 4가지는 감면을 안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외의 자료니까 외 3,000원 감면 안 돼요.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죠? 자, 외 3,000원 감면 안 돼요. 외 3,000원 할 때 외가 뭐죠? 증명 자료, 외의 자료. 그 다음에 3,000이 뭐죠? 3천만 원짜리 3개는 감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딱 기억하면 되죠? 외 3,000 감면 안 돼요. 됐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감면해 주는 거예요. 외 3,000원 감면 안 돼요.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자, 밑에 감경 면제의 기준 천천히 읽으시고 설명은 다 했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면 안 되는 거 여러분 뭐라 그랬죠? 외 3,000 감면 안 돼요. 외가 뭐지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 자료. 그 다음에 3,000이 뭐죠? 3천만 원짜리 3개는 감면 안 돼요. 외 3,000 감면 안 됩니다. 넘어가서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련되는 내용이 정리가 되었다면, 자, 이번에는 교재 352페이지입니다.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두 번째 주제가 외국인 부동산 취득입니다. 자, 이 단어는 내용도 짧은데 100% 또 시험에 문제 나옵니다. 아주 재미있는 단어니 출발을 할 겁니다. 10분 쉬었다가 외국인 부동산 봅니다.